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지문들은 다 철학이었습니다. 과학, 철학, 의학, 철학, 다 철학이었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렇지만 이 철학이 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철학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문입니다. Philosophy allows us to ask much broader questions than many other scientific disciplines. 자, 봐봐요. 이 철학들은 우리가 뭐 하게 해줍니까? 오형식 문형이네요. ask, 질문을 한데 훨씬 더 많은 질문들을 하도록 해줍니다. 무엇보다 than many other scientific disciplines. 다른 많은 과학 학문 분야보다 라고 해서 지금 보면 다른 많은 과학 학문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철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교급 much broader than 나온 거 잘 기억하시고요. 맞아. 철학은 언제나 훨씬 더 광범위한 질문을 해. 왜? 인생의 의미를 묻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철학 지문만 나오면 머리가 아팠던 게 너무 질문이 광범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It is capable of looking at the bigger picture and providing important insights into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areas of knowledge. 자, 여기에서 it은 바로 앞에 나왔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 is capable of 나왔죠. 사실은 can 해도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냐면 looking at 바라보는 거예요. The bigger picture 더 큰 그림을 이제 바라보고 그리고 providing important insight 중요한 이런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예요. 자, 여기에서 이 can이 be capable of가 되면서 여기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동명사 목적어가 이렇게 병렬 구조로 나와 있는 것 and로 해서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또 be capable of providing 제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통찰을. 근데 그 통찰은 어떤 통찰이냐면 into the relationships 그 관계에 대한 통찰입니다. 어떤 관계? between different areas of knowledge 서로 다른 지식 영역의 그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be capable of가 나와서 조금 좀 까다롭게 느껴진다는 것. 그렇지만 이거 결국 그냥 can하고 똑같아요. can이 되면 그냥 look이 되고 그리고 provide가 되겠죠. 그죠? 자, 철학은 과학, 예술, 윤리 등 모든 학문 경계를 넘나듭니다. 그래서 빅픽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빅픽처. 그리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무엇이? 철학이. 이렇게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철학과 다른 학문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Philosophy is particularly important. 철학은 특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중요하냐면 for the interdisciplinary effort of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의 간 학문적 노력이라고 했어요. 참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봐봐. 내가 원래 inter는 between이라는 얘기를 전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뭐뭐 사이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etween이고요. 요 disciplinary는 이제 과목이에요. 학문입니다. 그래서 interdisciplinary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간 학문적이라는 아주 괴랄한 문자를 썼지만 자 이건 뭐예요? 그냥 학제간의 아니면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이 됩니다. 아우르는.
그래서 인지과학의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그 노력에서 이 철학은 특히나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콤마 where 했습니다. 이건 관계부사절인데 지금 계속적 용법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where의 선행사를 알아야 돼요. 이 where의 선행사 뭡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The interdisciplinary effort of cognitive science고요. 사실 이것은 이제 그 노력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상황이나 맥락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관계 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콤마 where는 and there로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그 선행사가 바로 앞에 나오는 The interdisciplinary effort of cognitive science라는 것, 인지과학의 그 학제 간의 노력, 그 상황에서 이제 그 과학은 필로소피는 철학은 도와줍니다. 뭘 도와줘요? 브릿지 갭스라고 했는데 그 차이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다라고 했으니까 간극을 메우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죠. 간극을 메우는 걸 도와줍니다. 무엇 사이의 그 간극을 각기 다른 학문 분야 사이의 그런 차이에 간극에 이제 메우고 and pioneer new ways for research.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개척하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선 bridge하고 pioneer가 지금 병렬 구조로 나와 있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정말 꼭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Unlike scientific methods. 자, 과학적 방법들과는 다르게 unlike philosophizing.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philosophize라고 해서 원래는 pies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동명사형으로 해서 ing 붙여준 거죠.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is non-empirical approach. 비경험적인. 자, 너는 아닌 이런 의미잖아. 그치? empirical 하면 경험적이란 말이야. 우리 이거 고3들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꽤 봤어요. 지금 만약에 고3이 아니고 고2나 고1이라면 empirical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empirical 경험적인. 근데 non-empirical 그러면 비경험적인 접근이다. 응? 알았지?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비경험적 접근이다. 경험하지 않고 머리만 굴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at attempt to validate concept. 어떤 그 개념을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Through logical thinking and argumentation. 논리적인 사고와 논증을 통해서, argumentation, 논증을 통해서 개념을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비경험적 접근이다. 우리 이건 인정해야 되지. 그치? 철학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것을 경험해서 그걸로 얘기하기보다는, 자, 어떻게 합니까? 좀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실증적인 것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 철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과학적 방법은 그럼 뭐겠어요? 과학적 방법이야말로 empirical approach죠. 알겠지? 이거는 경험적이잖아. 실험하잖아. 과학 쪽에서는. 그치?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좀 머릿속으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hilosophers, 철학자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Tend to ask questions.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Rather than 이하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어쨌든 보면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provide definite answers. 확정적인 답을 제공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죠? 항상 철학 수업 들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치? 소크라테스식 무슨 문답법 뭐 이런 수업도 있잖아요. 그럼 항상 질문하시죠. 교수님들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답변 하더라도
이렇게 다 들어주고 일단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너의 이런 말이 이런 면에서 잘못된 거야. 논리적으로 잘못된 걸 그 오류를 다 짚어주십니다.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식 이제 문답법인데 그 정답이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의 그 생각은 어떠한 논리의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철학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철학자들의 기여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의 기여는 보통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challenging, 이제 도전하는 거야. establish assumptions, 기존의 가정들, 이미 확립되어 있던 그 가정들에 도전하는 것과 proposing, 제안하는 겁니다. 무엇을 제안해? new research approach, 새로운 그런 연구 접근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of의 consist of, 이것의 목적어기 때문에 다 뒤에 동명사로 와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됐죠. 하나 더 알아두실 것은 consist of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의미는 수동이지만 절대 수동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 consist of는 수동태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는 답을 찾아요. 그죠? 잘 생각을 해봐. 과학자는 답을 찾는 사람이야. 근데 철학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 provide definite answers 하는 요 부분은 결국엔 과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했지만 질문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나온 말 있죠. challenging established assump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립되어 있는 원래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틀에 도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방식대로 연구한 게 맞을까? 라고 하면서 그 방식을 깨고 또 새로운 접근법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철학자들의 가장 큰 기여라고 얘기합니다. However, 그러나 for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consciousness, 의식의 본질에 대한 더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 close collaboration between philosophy and neuroscience, 철학과 신경과학 사이에 긴밀한 협력은, 자, 여기 이게 단수죠? 핵심 주어인데 단수죠? 긴밀한 그런 협력은 is required,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지문에서 얘기한 게 바로 뭐야? 지금 신경과학하고 철학 사이에 아주 긴밀한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 자, 이 의식이라는 건 어디서 생기니? 이 의식은 뇌에서 생겨. 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뉴로사이언스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의식이 뇌에서 발생하는 것이 어떤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이런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뉴로사이언스입니다. 신경과학이에요. 네, 신경과학은 결국엔 뭐야? 과학이야. 그죠? 얘는 실험을 해. 답을 구해. 그러면 이 철학은 또 질문을 던지겠죠. 어떻게 생기지? 왜 생기지? 자, 이런 질문 던지단 말이야. 얘네들 사이에 아주 긴밀한 협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6번 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하고 과학자하고 뭔가 반대되는 것 같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철학과 과학 사이에 특히 과학의 어느 분야? 네, 뉴로사이언스 바로 이 분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this means that 이 this가 가리키는 거는 바로 앞에 있는 의식의 이해를 위해서 철학과 신경과학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While philosophy can provide valuable insight into theoretical concepts and broader ethical questions. 자, while은 여기에서 역접 접속사로 쓰이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필로소피의 성질이 나온다 하면 봐봐. 철학은 제공할 수 있어요. valuable insight.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해 into theoretical concepts and broader ethical questions. 이론적 개념과 더 넓은 그런 윤리적 질문들에 대해서 valuable insight,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자, 또한 그것은 해서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필로소피입니다. 그럴 수 있는 반면에 철학은 또 뭐 할 필요가 있어요? be supplemented인데 수동태고요. supplement는 뭐예요? 보완되다요. 보완될 필요도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empirical. 여기 나오죠. 경험적. 아까 이거의 반대말 뭐였죠? non-empirical이었죠. 경험적인 연구 결과와 그리고 실험으로 보완될 필요는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ach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더 포괄적인, comprehensive 여기에서 포괄적인이라는 그 의미인 거 기억하시면서 더 포괄적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연구와 실험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자, 이렇게 경험적 연구와 실험은 바로 무엇의 상징입니까? 바로 과학의 상징이잖아. 그래서 결국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 의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물론 얘네들은 더 이렇게 이론적 개념과 더 넓은 가치 있는 통찰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과학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지문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자면 우리가 앞 문장에서 얘기했던 거 다 마지막에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좀 귀찮아. 나는 좀 귀찮아.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뭐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그냥 해. 뭐 이런 식으로 난 좀 약간 그런 편이야. 물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좋아하지만 근데 과학은 정말 되게 귀찮을 정도로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 중에서도 가장 철학이 필요한 학문 바로 뭐라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신경과학.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지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역시 철학은 어렵고 왕짜증이 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주제요 보겠습니다. 주제요 될 수 있고요. 빈칸, 문장의 위치, 어휘, 그리고 어법.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것이 일치, 불일치로 나오면 굉장히 말장난 같아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드린 워크시트를 잘 푸는 것도 방법이겠죠. TF 문제를 많이 넣었으니까요. 자, 그럼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심오해서 철학은 역시 짜증나. 근데 올해에는 정말 철학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짜증이 났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 되잖아. 정말 이거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거든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asking questions. 다섯 번째 문장에서 지금 보면은 다섯 번째 문장에서 ask questions. 요 부분이다. rather than provide definite answers. 자, 이 부분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왜? 철학자의 역할이거든요. 철학자는 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하는 것.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섯 번째 문장에 close collaboration between philosophy and neuroscience is required. 자, 의식 연구. 그러니까 이 신경과학에서 의식을 연구할 때 필수 조건. 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일곱 번째,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it needs to be supplemented by empirical finding and experiment.
까지 해서 자, 여긴 철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는 건요. 사실 지금 보면 요 however 요 문장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보자면 it is capable of 요 이 때문에 얘가 가리키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휘를 볼까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mpirical, non-empirical. 자, non-empirical은 결국엔 none이 없는 그냥 empirical인 거. 그리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경험적인. 알았지?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definite, 확정적인. 이것의 반대말은 vague, 모호한이 됩니다. 그리고 comprehensive, 포괄적인이라고 했어요. 다 아우르는 이게 포괄적인이라는 의미죠. 이 comprehensive라고 하는 요 형용사의 반의어는 바로 partial이 됩니다. 부분적인이지. 여러분 이 지문 좀 머릿속에 많이 와 닿나요?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잘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37번 이렇게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는 어법은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비교급 이제 수식하는 부사 나온 거 하고요. 그리고 여기 looking하고 providing 여기 병렬 구조의 두 번째 동사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관계부사 계속적 용법 나온 것과 네, 여기 병렬 구조 나온 두 번째 동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주격관계대명사절에 동사 이거 스위치 시켜준 것. 네, 지금 보면은 선행사가 단수라서 지금 현재 시제 동사에 s 붙은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요 rather than이 나오면서 네, 요 동사 원형 이게 병렬 구조로 나온 것도 꼭 기억하시고 요 proposing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병렬 구조에서 마지막 동사의 활용형은 언제나 시험에 잘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consist of는 절대 수동태 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챙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많죠. 여기 수동태 나온 거라던가 여기도 수동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 뭐라고요? empirical, non-empirical. 그래서 과학하고 철학하고의 차이점과 그리고 어디에서 얘네들이 접점을 찾아야 하는지 정말 잘 콜라보해야 되는 그런 과학 분야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문 말씀드릴게요. 철학은 광범위한 질문과 비경험적 논증을 통해 각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고유한 가치를 갖지만 의식과 같은 난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발견을 제공하는 신경과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영어 제목은 The Interdisciplinary Core라고 해서 학제 간의 그치, interdisciplinary. 여기서 되게 이상한 단어 썼어. 근데 학제 간의 core, 핵심, 이렇게 하고요. 콜론 하신 다음에 philosophy's role in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에서의 철학의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beyond logic. 논리를 넘어서 콜론 하시고 why philosophy needs empirical supplementation. 왜 철학은 경험적 보완이 필요한가? 자, 세 번째로는 collaborating on consciousness, 의식에 대한 협력, 콜론하시고 the fusion of philosophy and neuroscience, 그러니까는 철학과 신경과학의 융합 정도로 해서 자, 요거 같이 연결해서 영어 제목 꼭 알아두시고요. 선생님이 요 마지막에 지문 뒤에 있는 자료도 거기에도 영어 제목과 주제, 짤막한 주제 정리해놨고요. 표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8번에서 뵐게요.